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승혁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을 13월에 월급, 13월에 눈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환급 많이 받으신 분들은 너무 기분 좋아하시고, 이제 오히려 내야 될 분들은 월급도 적은데 또 내야 된다라고 이제 좀 푸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기쁨의 보너스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세금 폭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피지기면은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오늘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어떻게 해야 저희가 많이 환급을 받고 그리고 페널티를 또 안 내고 하는 방법들을 저희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텍스계의 백종원 임승혁 회계사님 모시고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승혁 회계사입니다. 네. 세금하면 어렵죠. 저도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 이 세법 때문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유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한 걸 어떻게 계산해서 누가 부인을 한다는 건지 또 다 한자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세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적게는 몇천 불, 많게는 몇만 불도 환급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법으로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텍스 리펀드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인지를 하면은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닌 이제 세금 기쁨을 이제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께 많이 공개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금을 줄이는 혜택 이 부분 얘기를 드리려다가 저희가 아마 시청자분들 귀가 쫑긋하실 거예요. 다음에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득 공제 관련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 세금은 이렇게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쓴 뭐 비용 이렇게 빼고서 소득 금액이 먼저 정해지고요.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 공제는 이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덕션은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관한 문제고요. 세액 공제는 이 산출된 세금을 어떻게 또 줄일 것이냐, 계산된 세금을,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세액 공제라고 하고요. 세액 공제가 어떤 때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세금에서 바로 빼니까요, 큰 절세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텍스 디덕션, 소득 공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공제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조정전 소득 공제,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조정전 소득 공제는 저희 AGI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전에 이제 다 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조정전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자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납세자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분들이 자기 비용으로 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비용들을 쓰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연간 이제 지출한 금액의 25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부부시면 합산해서 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연금계좌 트래디셔널 IRA에 납입을 하는 건데요.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회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 세법에서는 이런 노후 플랜을 미리미리 세울 수 있게끔 이런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연금계좌 납입금입니다. 개인 은퇴연금 계좌에다 납입을 하게 되면 그 납입 금액 중에서 1년에 6,000불,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뭐 과세될 수 있는데 그 은퇴한 후에는 소득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율이 뭐 20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상당한 효과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면은 이 IRA에 금액을 넣어놔서 텍스 베네핏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 단위가 넘어가니까 그 효과를 먼저 맞습니다. 받고 나중에 이제 덜 내면 되니까 네네.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12월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럼 텍스 뭐 내는 거죠. 눈물.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 비용도 공제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그 이사 비용 공제를 넓게 해줬었는데 트럼프 세제 개혁 이후에는 이제 군인들한테만 이제 이상 비용을 일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를 해주는데요. 미국에서는 의료비 사용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건강저축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납입하면 가족보험계좌는 7,000불까지, 개인보험계좌는 3,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학생들 중에는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학자금 그렇죠. 대출 받은 그 이자도 2,500불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 거를 잘 챙겨서 리포팅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세의 절반이 이제가 공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을 받는다. 네네.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 저한테서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떼겠죠. 그렇죠. 그리고 법인이 또 반은 부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법인이 반 부담한 거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 자영업세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법인과 마찬가지로 반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의 비용으로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표준 공제하고 개별 공제인데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 공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드렸었죠. 그 신고 유형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0년 부부 합산 기준은 25,900불이 표준 공제이다. 그리고 이제 항목별 개별 공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비 공제.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넘는 의료비가 나가면 그걸 이제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론 받은 그 이자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납부한 세금도 일부 공제해주는 그 세금들이 있는데 프로퍼티 텍스, 스테이트 인컴 텍스 이런 것들도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뭐 10,000불 이런 한도는 있죠. 그런 공제해주고요. 교회에 뭐 11조를 냈다든가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부금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해봤더니 표준 공제액을 넘더라 그러면은 개별 공제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합해도 표준 공제가 안 되면 표준 공제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표준 공제냐 아니면 항목별 공제인 개별 공제냐 네. 둘 중에 이제 유리한 걸로 이제 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가끔 개별 공제 중에서 이제 여쭈시는 것들 한국에서 제가 기부를 하고 왔어요. 미국에서 공제가 네네.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미국 계산할 때는 한국에서 기부한 건 안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일부 예외적인 게 있긴 한데 거의 적용이 안 되고요. 해외에서 기부한 거는 또 공제 안 되고 서로 공제를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네. 한 것만 이제 공제가 그렇게 된다. 되어 있죠. 네네. 왜냐하면 이 공제를 받는 기관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나라 기관들이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뭐 가끔 저희 보면 이제 QBI라는 게 있거든요.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디덕션을 해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요건을 가지면 이 디덕션을 되는지 이것도 이제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소득 공제로 저희가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 공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공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환급을 못 받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세액 공제는 이제 환급을 받는 공제가 있는데 이건 네네.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제가 낼 세금이 4,000불이고 네.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5,000불이다. 네네. 환급 받을 금액이 5,000불이다 그러면 1,000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1,000불을 돌려주는 거는 환급 가능한 공제인 거고요. 네. 환급 불가능한 공제는 4,000불, 5,000불인데 이 4,000불을 면해주는 것까지는 하지만 네네. 1,000불을 돌려주지는 못하겠다. 이거는 이제 환급 불가능한 이제 공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자녀 세금 크레딧이죠. 자녀당 최대 2,000불까지 공제 가능하고요. 요건이 좀 있습니다. 자녀는 17세 미만이어야 되고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거주자여야 됩니다.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뭐 183일 테스트 통과한 자 이런 요건이 있으니까요. 그런 요건이 충족되는지 챙겨보셔야 되고 한국에서 이제 자녀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은 네네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얼른 받아야 네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챙기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earned income tax credit인데요.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이 일정 부분 되는 건데 부부 개별 신고를 한다거나 세법상 비거주자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10,000불 이상이라든가 하면 이거는 이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인데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4년 동안 교육비를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교육비 공제 한도가 연간 2,500불이다.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에서 학비가 많이 드니까 그거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준다. 공제를 다 받고 나니까 돌려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금 공제 중에 환급이 그럼 불가능한 내용들은 뭘까요? 그것도 이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양가족 크레딧. 부양가족. 자녀 외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녀는 2,000불이었잖아요. 네네네. 부양가족은 500불.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이라고 있는데요. 13세 미만의 자녀는 이제 그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또 자녀가 아닌 분들 중에 이렇게 케어해야 될 분들이 그쵸. 있잖아요.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1인당 한 명일 때는 8,000불. 그다음에 2명 이상이면 16,000불 비용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그 넌 리펀더블인데 환급 불가능한 그 세액 공제였는데 2019년은 코비드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일부씩 다 공개를 해주셨죠. 네, 다 리펀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크레딧이라고도 있거든요. 뭐 아까 그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하고 대응되는 건데 어쨌든 평생 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 그렇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거는 이제 교육비용의 10,000불까지 해서 이제 일정 비율만큼은 이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낼 세금이 있으면 감면해 주지만 그걸 넘어서 돌려주지는 않는다. 안 된다. 네. 이렇게 환급은 이해하시면, 없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네오집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해외 거주자분들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해외로 파견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제 급여를 받게 되고, 물론 해외에서 이제 자영업을 이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은 11만 2천 불까지, 11만 2천 불까지 이제 과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거지가 해외에 있거나 네네. 또는 연간 12개월 중에서 330일 이상을 해외에 이제 체류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급여가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건 꼭 챙겨가지고 우리가 텍스 리턴을 담아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거주지 관련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비용들도 저희가 공제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가 11만 2천 불에 30% 정도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제를 이제 받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 말고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미국과 이제 한국이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낼 세금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는 걸 저희가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대신에 이 Foreign Tax Credit을 받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어요. 한도를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를 해주지만, 그 한도 내에 있는 거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한지, 향후에는 어떤 게 유리할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어떤 건 뭐 40%, 50% 엄청 세금 많이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더 이상 세금은 안 내도 되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연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포린 텍스 크레딧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도 일정한 한도가 있고요. 가끔 한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크리티컬한 거는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이제 양도소득이 금액 일정 금액을 넘어오면 3.8%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린 텍스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State Income Tax에서는 포린 텍스 크레딧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방 텍스에서는 한도에서 공제되지만 이 나머지 Net Investment Income Tax와 State Income Tax에서는 크레딧 적용돼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미국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플랜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텍스는 페더럴 텍스, 스테이트 텍스. 근데 해외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이제 공제되는 것 중에 페더럴은 오케이. 지금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스테이트 텍스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라는 부분 꼭 아셔야겠네요. 그렇죠. 한국에 이렇게 좀 체류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스테이트 텍스는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미리미리 언제 팔 건지는 내가 어디에 체류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있는지, 그 지역에 이제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